안녕하십니까. 엑센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약간 공부 분위기가 들 정도로 좀 오전장에 많이 빠졌다가 오후 들면서 뭐 셧다운에 대한 정부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팔란티어 또 요즘에 많이 빠지고 있죠. 역시 시장의 참여자들은 전부 시장이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만이 시장이 빠졌으면 하고 베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하고 엔비디아 팔란티어 반등기에 왔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X10 MOS 포트폴리오 운용 상황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트레이딩 뷰 공급방 연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 헤드라인부터 보면요. 나스닥이 4월 이후에 최악의 주간 실적을 보였습니다. S&P가 1.6% 주간으로 빠졌고 다우가 1.2% 빠졌는데 반면에 나스닥은 이제 3%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구나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셧다운이 38일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타협안 부상에 시장이 안도 랠리를 했다 하는 게 헤드라인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데, 또 반면에는 그러면 물가는 잡힐 테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가능하게 된다 해서 양쪽의 날개를 칼날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뭐 너무 혼란스럽죠. 뭐 금, 원유,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하고 주가도 좀 반등하고 하는 게 뭐 혼란스러운 자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시황이다 하는 얘기를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S&P 500 잠깐 보시면은요. 모두 오르는데 성공했고 미드캡이 1.2%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반면에 스몰캡도 따라 올랐는데 오로지 그로스 라지캡 스탁이 좀 오르지 못했다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현재 한 2주 동안 4.17%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그렇게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진 낙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금요일날 시황 보시면, 그때 목요일날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는 저기 개파락을 하더라도 양봉이 좀 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낙폭이 컸습니다. 200일 AB 합선 다 깼고요. 그다음에 요 하얀 선이 중요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6666자리, 즉 666에서 10배 오른 자리입니다 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깼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다가 크게 반등을 해서 큰 망치형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망치형이 기록될 때마다는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반등 자리에 접어들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고무적인 거는 일단은 이 선은 지지고 올라갔고 거의 AB 합선까지 다시 올라갔다 해서 이제 다음 주는 이번 주죠. 이번 주는 이 위를 향해서 가는 시황을 봤으면 한다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어제도 보면 장 12시 정도에는 거의 저점 눌렀다가요. 그래서 꽤 많이 오후장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들이 많이 빠졌던 게 드디어 제일 많이 이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세미컨덕터입니다. 반도체인데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진짜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1층에서 한 2주 반 힘을 모으다가 2층을 바로 이틀 만에 올라갔고요. 3층 올라가서 여기서 매물 좀 받았고, 그다음에 2층에서 이제 좀 자리를 잡는가 했는데 금요일 날 뭐 거의 로비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AB 합선을 두 개 다 깼다가 다시 이제 큰 장대 망치가 만들어진,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수반이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저점 매수세가 확연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는 상승 무드를 탈 소지를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낙폭도 보면요, 고점 대비해서요, 지금 어제 금요일날 저점까지 9.7%가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가격 조정이다 해서 이제는 이 장대 망치 캔들을 기분으로 해서 결국은 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합니다. 공포 분위기는 어제 12시에 극에 달했었죠. 한 23% 선까지 이제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다시 좀 내려와서 19%대에 끝이 났는데,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한 17% 선까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피어 인덱스는 21도를 나타내서 사실은 아직까지 익스트림 피어 지역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신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발표가 나왔는데요.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베어리시 부분은 조금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불리시가 44%에서 38%로 뚝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프로핏 테이킹을 좀 하고 사이드라인으로 중립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즉 이익 실현 좀 한 물량들이 이제 사이드라인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장이 기폭제를 만나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대기 자금들이 불리시 쪽으로 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관들도 보면은 잠깐 고점에서 이제 잠깐 밀렸잖아요. 밀리는 와중에 물량을 좀 털었구나 볼 수 있겠고, 이것도 뭐냐면 지금 실적 발표 나오면서 좀 많이 튀어 올라온 종목들을 좀 프로핏 테이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평소 뭐 90, 80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평소 때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관이나 개인들이나 시장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구나 하는 그런 시황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빅쇼트 뭐 풋을 엄청 샀다고 해서 시장이 야 이제 큰일 난 거 아니냐 해서 뭐 엔비디아하고 또 뭐 팔란티어 풋을 가지고 있다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본 건데 지금은 그 포지션이 콜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아는 이제 거의 매수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그래프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한 2주 동안에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에 와 있고요. 어제 금요일 날 보면 그 지지대를 딱 때리고는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AB 합선도 뚫었다 내려온 거를 바로 한 힘에 뚫어 올렸고 이제 어제 플러스로 이제 끝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반등을 줬다. 이거 망치 나왔고 그다음에 거래량 튀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반등 신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도 보면은 여기를 지지대를 치고 그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힘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는 상승 모드를 타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분한 고점 대비 하락률은 기록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 와서 우리 엔비디아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포트에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4차 혁명을 주도하는 유일한 기업이죠.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 그리고 그에 따른 폭발적 성장,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총 3가지 핵심 주제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AI 인프라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느냐 하는 걸 보겠고요. 둘째, 이 독점 지위가 어떻게 압도적인 수요와 구조적 투자를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걸 보겠고, 그 다음에는 리스크 쪽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강력한 명제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AI 혁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 자체가 AI 혁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단순히 시장의 리더가 아니라 모든 AI 발전의 필수 전제 조건이자 인프라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에 대한 엔비디아의 강력한 장악력, 사실상 독점입니다. 이는 경쟁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쟁 불가능한 해자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게 절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현재 주식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기술시장, 이른바 맥7 내에서도 명확하게 차별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 이제 AI입니다. 시장은 AI를 기준으로 선도그룹과 후발그룹을 완벽히 분리하고 있고요. 보신 바와 같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명확한 AI 비전과 강력한 실행력으로 시장을 주도하며 주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나 알파벳 같은 기업들은 AI 전력이 부재하거나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약간 색깔 든 안경으로 이제 보고 있는 시황이고요.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낳고 있던 와중이었죠.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첫 번째 핵심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압도적인 수요 불균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기업들의 수요는 엔비디아의 공급 능력을 무려 15배나 초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 칩도 현재는 공식 출시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전량 매진됐다고 합니다. 100% 판매가 완료됐다.
출시되기 전에 100%다 팔린 거죠. 이 극단적인 공급 부족은 엔비디아의 가격 결정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그만큼 많이 나는 거죠. 두 번째 성장 동력은 더욱 경이롭습니다. 바로 전례 없는 수주 잔고입니다. 엔비디아는 2026년까지 무려 5천억 달러 이상의 칩 주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half trillion 달러입니다. 향후 몇 년간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보장되어 있다는 증거이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조차 달성한 적이 없는 경이로운 수준의 매출 가시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성장 동력은 구조적 투자이며 이는 두 개의 거대한 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정부 부분이 있겠고요.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전쟁입니다. AI가 있어야 나라의 안보가 확보해집니다. 그래서 소버린 AI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가마다 이제는 AI 경쟁이 일어날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번에 에이펙에 젠슨 왕을 초대한 이유가 다 있겠죠. 국가적으로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앞으로 나가보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국가 프로젝트에 보면은요, 칩의 대부분을 엔비디아가 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정부와도 엔비디아가 대부분을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서 사실상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독점적 수준의 가격 결정력을 엔비디아가 확보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뭐 가진 자가 왕이죠. 자, 구조적 투자의 두 번째 축은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클라우드가 있는 거죠. 아마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슈퍼컴퓨터 구축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인프라 핵심 AI 시스템의 90%가 바로 엔비디아 칩으로 구동될 예정인 것이죠. 물론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재무전망 및 가치평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비판론의 핵심은 현재 주가가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강합니다. 전통적인 평가 방식으로는 지금의 4차 혁명을 측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죠.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향후 3년에서 5년간 수조 달러가 지출될 이 거대한 변화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3년 전에 AI가 처음 출범할 때도요, 지금 현재 이런 시장 상황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AI야 뭐 조금 뭐 챗GPT 나오고 아이고 PC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업무 좀 좋아지고 데이터 센터 좀 몇 개 생기고 이렇게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지금 상황은 영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5년 뒤에 그림을 그려본다 하면 아무도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4차 혁명입니다. 그 4차 혁명의 가장 핵심에 엔비디아가 있다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의 시각도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350달러로, 웨드부시는 300달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매수, 이게 forced buying인데요. 인덱스 펀드나 연기금 같은 대규모 자금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즉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엔비디아 주식을 계속해서 강제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러한 의미죠. 그래서 펀드로 계속 돈이 들어오면 엔비디아를 계속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수직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만약 이런 강제 매수세가 본격화되면 주가는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한 번에 훅 올라갈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는 우리가 애플을 2012년도에 막 확 올라갈 때, 그리고 2020년도에 테슬라가 한번 확 올라갈 때, 이때 목격했습니다. 폭발적인 주가 상승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 엔비디아에게도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추가적인 잠재적 기회인데요. 바로 중국 시장의 재기회입니다. 현재 가장 강력한 촉매제는 이 지정학적 변수입니다. 만약 미중 간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이 거대한 시장이 다시 열린다면 엔비디아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월스트리트의 목표 주가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미국이 미중 지금 무역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여기서 엔비디아 칩을 마음대로 갖다 쓰면은요, AI 경쟁은 벌써 중국이 저 앞으로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I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이 쉽게는 개방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방이 된다면은 엔비디아한테는 큰 원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잠재적 리스크 역시 가치평가 비판론에서 나옵니다. 비관론자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주가 상승 궤도가 펀더멘탈 대비 너무 가파르다. 단기 조정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자, 여기서 단기 조정입니다. 하락이 아닙니다. 조정은 다시 빠지고 실적이 받쳐주면 그 조정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비관론자들은 전부 그냥 스프레드십만 보고 숫자만 보고 탁상 공론이다. 4차 혁명을 거시적 관점에서 좀 바라봐라. 그럼 이제는 주가는 계속해서 오를 거다.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엔비디아의 5조 달러 가치로는 결코 호황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오르면 5조 달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주 베팅을 넘어서서요, 아까 말씀드린 4차 혁명 자체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합니다. 즉 3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AI,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AI, 그리고 4차 혁명이 막 발현되면서 3년 뒤에 일어날 AI,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에는 엔비디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어떻게?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그리고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인공지능의 미래를 통제할 것인가? 저는 그 답은 명확하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트에는 엔비디아는 꼭 들어있어야 되고, 이렇게 빠질 때마다 더 사는 그런 전략을 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도 보는 게 타겟 프라이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229불 지금 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88불 선에서는 한 22% 업턴이 남아 있고요. 많이 보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350불 타겟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프라이스 타겟은 올라갈 거다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레이팅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팔란티아입니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꼭 있어야죠. 소프트웨어의 중심에는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최근 팔란티어 움직임 보시면요, 이 어닝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좋은 어닝이 나와서 갭상승에서 올라갔다가 또 물량 받아가지고 그때는 한 25% 빠졌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어닝 발표 나오고 너무 좋게 나왔는데 또 물량 받아서 지금 한 19%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 지지선에 딱 맞닥뜨리고 다시 한번 큰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망칩니다. 거래도 웬만큼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때도 실적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여기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적 진짜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예전 실적보다 더 밑에 주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싸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건 향후 성장성을 본다 그러면 지금이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숫자로 증명된 압도적인 성과입니다. 팔란티어 최근 기록 진짜 대단합니다. 총 분기 매출은 12억 2천만 달러. 더 놀라운 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3%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가속화된 결과로 결코 일시적인 성과가 아닌 강력한 구조적 성장 모멘텀이 형성되었다는 증명입니다. 이 성장을 이끄는 핵심 엔진은 바로 미국 상업 부분입니다. 원래는 팔란티어는 공기업용이었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어서 이제 상업 부분이 커져야 된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성장을 이끄는 면모로 바뀌었습니다. 121% 성장을 했고요. 이는 기업 시장에서 팔란티어의 AI 플랫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21%의 성장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자, 여기서 두 개의 강력한 숫자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신규 고객 확보입니다. 미국 상업 부분 고객 수가 65% 증가하면서 총 530개 기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객 기반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숫자는요. 기존 고객의 지출률입니다. 즉 그걸 NDL이라고 그러죠. 순달러 유출이 13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고객들이 작년보다 34%나 더 많은 돈을 내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신규 고객도 65% 증가해 기존에 있던 고객도 34%를 더 써. 대단한 겁니다. 한 번 도입하면 그 가치에 만족해서 사용 범위를 점점 확장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죠.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으면 옆에 있는 회사도 써서 좋아? 좋아. 그럼 계속 쓴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고객이 65%가 증가를 한 겁니다. 재무 건전성 보시겠습니다. 이런 고성장주를 평가할 때는요. PE 같은 전통적 지표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예전에 그랬었죠. 주가가 4배 폭등할 때요. 오히려 PE는 80%가 폭락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익이 주가보다 5배나 더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정확한 평가 도구인 40의 법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40의 법칙 여러분 다 아시죠? 회사의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40이 이상이면 성장과 내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매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팔란티어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경이롭게 114%입니다. 매출 성장률 63%라고 말씀드렸고 조정 영업이익률이 51%입니다. 이거 두 개 더하면 114%. 와, 거의 마이클 조던 수준입니다. 그럼 이 50점만 돼도 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하는데 114점이다?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이 114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현재 테슬라, 아마존 20점대고요. 애플과 넷플릭스가 40점대,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50점대입니다. 그리고 TSMC가 80점입니다. 일라이릴리가 100점, 그 위에 팔란티어가 엔비디아만 존재합니다. 엔비디아가 좀 더 크죠. 그래서 팔란티어도 어마어마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시장 포지션입니다. AI 혁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결합으로 완성됩니다.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즉 곡괭이와 삽을 제공한다면 GPT 같은 AI 모델은 강력한 엔진입니다. 하지만 엔진만 있다고 차가 굴러갈 수는 없습니다. 팔란티어는 바로 이 강력한 엔진을 실제 기업 환경에 연결하고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공급합니다. 즉 통합 브리지이자 운영 체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팔란티어의 핵심 교량 역할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AI에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투자 리스크 분석인데요. 반대 의견 강하죠. 특히 이런 강력한 펀더멘털, 성장을 60%씩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숏을 친다? 와, 진짜 대단합니다. 마이클 버리가 취한 대규모 풋매수 포지션. 와, 그는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를 합쳐서 약 9억 1천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걸어놓고 있다고 하죠. 이에 대한 팔란티어 CEO는 AI로 돈을 버는 두 회사에 대한 베팅은 정신 나간 짓이다 하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의 마켓 매니플레이션, 즉 뭐 풋을 사놓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값이 빠지죠. 최근에 이제 값 빠진 게 여기에 이제 기인한다고 하는데, 그럼 득을 보는 겁니다. 그럼 벌써 프로핏 테이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모르죠. 현재 포지션은. 그래서 참 이런 공매도자들 참 안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석가들은 이를 펀더멘탈에 기반했다기보다는 버리 같은 유명인이 포지션 공개가 부정적 헤드라인을 만들고 이것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자기 실현적 예언을 노린 베팅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핵심 리스크는 바로 높은 변동성 그 자체입니다. 팔란티어는 과거 50에서 70%까지 하락한 이력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20% 수준의 하락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만큼이나 높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팔란티어를 사실 때는요, 쫓아가는 매매보다도 빠질 때마다 바이온 딥스 싸게 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한 19%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또 매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과거 테슬라도 보십시오. 빠질 때마다 샀으면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오를 때 쫓아가면은 그거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팔란티어도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 및 전략입니다. 팔란티어는 강력한 펀더멘탈을 가졌지만 동시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등락이 아닌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고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전략은 딱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장기적 관점을 가져서라. AI 인프라의 핵심이 될 큰 그림화에서 계속해서 주식을 분할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정 시 사실은 적극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게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이 그런 적극적인 매수 시기 20% 정도 하락하는 거는 충분한 가격 조정이 온 거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기업의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팔란티어는 AI 혁명에 대한 가장 집중적인 베팅 중 하나로서 장기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널리스트의 타겟 보겠습니다. 그동안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도 고평가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타겟 프라이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181불까지 올라와 있고요. 현재보다 2% 정도 위에 이제 있고요. 가장 높은 프라이스 타겟이 255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팅도 최근에는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요. 결과적으로는 퍼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비싸지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룰 오브 40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 영상 제공되는 정보는 교육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면서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엑스텐 마진 오브 세이프티 포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종목 담고 있고요. ETF 7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현재 한 5%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성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운영이 됐는데 지수가 2.23% 빠지고 있고요. 저희 포트가 3.87%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 1.64% 밑으로 쳐져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이온큐가 2번이 추가로 매수됐다가요. 어제 본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반이 매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장이 많이 빠져서 결국은 다 이제 빠져 내려왔는데 아이온큐만 물타기 했다가 어제 좀 플러스로 반등을 해주는 바람에 이제 아이온큐가 제일 수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7개의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이온큐는 매도가 됐기 때문에 리셋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밑에 있는 매수 주문이 전부 캔슬이 되고요. 현재는 평단에서 10% 빠진 가격에 매수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53불 14센트에 94주가 사자고 들어가 있고요. 매도 주문 없습니다. 아이온큐는 올라간다 그러면 매도 없이 그대로 바이앤홀드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팔란티어가 물타기가 한 번 됐고요. 엔비디아가 물타기가 한 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란티어는 194불에 절반 매도 주문 나가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196불에 절반 매도 주문 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올라서 본전 매도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첫 번째 오리지널 바이만 가지고 있고 그 10% 하단에 전부 매수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엑스템포트도 말씀드리면 14.95%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좀 지키는 하루였는데요. 지수보다 이제 0.84% 앞서갑니다.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수익을 놓쳤습니다. 제가 이때 말씀드리기를 이제 포지션을 좀 줄이겠습니다 했는데 시장이 좀 한 발 앞서갔습니다. 줄이 전에 시장이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시장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 저희가 기대한 대로 시장이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런 소형주들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더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금요일도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윙 트레이딩은 전부 스탑아웃되고 CRM 즉 세일즈포스 한 종목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3개 종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트레이딩부 공부방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하실 겁니다. 이 트레이딩뷰에 들어가셔서 지금 팔란티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워치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워치리스트를 좀 정리를 잘 해서 보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여기 섹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워치리스트 위에 메뉴판을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섹션 넣기가 있어요. 여기서 섹션 하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섹션 2개, 그 다음에 섹션 3개, 그 다음에 섹션 4개, 그 다음에 섹션 5, 그 다음에 섹션 6, 그 다음에 섹션 7, 그 다음에 섹션 8, 그 다음에 섹션 9, 그 다음에 섹션 10, 그 다음에 섹션 11, 그 다음에 섹션 12, 그 다음에 섹션 13, 그 다음에 섹션 14, 그 다음에 섹션 15, 그 다음에 섹션 16, 그 다음에 섹션 17, 그 다음에 섹션 18, 그 다음에 섹션 19, 그 다음에 섹션 20, 그 다음에 섹션 21, 그 다음에 섹션 22, 그 다음에 섹션 23, 그 다음에 섹션 24, 그 다음에 섹션 25, 그 다음에 섹션 26, 그 다음에 섹션 27, 그 다음에 섹션 28, 그 다음에 섹션 29, 그 다음에 섹션 30, 그 다음에 섹션 31, 그 다음에 섹션 32, 그 다음에 섹션 33, 그
정도 넣어보죠. 그럼 이게 뭐냐면 그냥 머리예요. 헤드. 그럼 여기다가 처음에 섹션은 인덱스를 넣으시죠. 그래서 인덱스라고 치고 뒤에는 저희가 지금 맥7 종목을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딱 해서 그냥 스탁이라고 하시죠. 예, 스탁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스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엔비디아를 갖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놓으면 엔비디아 들어가고요. 다음에 애플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글 들어가고 아마존 들어가고 이렇게 땡겨서 넣으시면 돼요. 메타, 테슬라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주식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SPX는 SP500 지수죠. 그럼 요 인덱스 밑에다가 집어넣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요렇게 커서를 여기다 올려놓으시고 플러스를 누르라고 말씀을 드렸죠. 플러스 누르시고 나스닥을 한번 넣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죠. NDX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티커들 다 이제 알게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끝으로 쭉 당겨 오시면 NDX 올라오고 또 뭘 하나 플러스 할까요? 다우존스를 하나 넣죠. 그러면은 DJI 여기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에서 여기서 클릭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다 딱 집어넣고요. 여기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원하시는 거 넣으시고 뭐 저는 저 위에다가 비트코인 US 달러를 넣거든요. 그래서 여기 BTC, BIT, 코인 뭐 퓨처를 넣기도 하고 BTC, USD 요거를 여기다가 넣겠다. 그러면 또 요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또 올려놓으면 되고 그래서 원하시는 걸 넣으시면 되고요. 주식에 나는 팔란티어를 넣고 싶다 하면은 또 여기다가 PLTR 하셔가지고 팔란티어를 이제 밑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또 아이온큐도 하나 더 하고 싶다 하면은 아이온큐 요거를 또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워치리스트를 쭉 가지고 계시면 뭐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다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 하나 둘 내려가면서 왼쪽 그래프가 해당 그래프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보셨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워치리스트를 더 넣으시고 그 다음에 종목하시고 그 다음에 워치리스트를 여러 개 가져갈 수 있는데 무료 버전에서는 워치리스트를 하나밖에 못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 놓으시고 그래서 워치리스트는 내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관심 정보를 올려놓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게 제가 AV 합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다 도구들이에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AV 합선을 그리려면은 지표에서 AV 합선 찾으면 안 나옵니다. 이 지표에는 찾아보시면은 뭐 AV 합선이 없고요. 이건 뭐냐 그리기 도구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 매수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클릭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화살표가 이렇게 생깁니다. 요 꺽쇠가 그럼 꺽쇠를 딱 눌러주세요. 그럼 거기에 섭 메뉴가 쭉 밑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쭉 밑에 보시면 이게 앵커드 VWAP이라고 있죠. 이게 AVWAP입니다. 제가 쓰는. 그러면 여기에 별표에다가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노란색이 생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즐겨찾기예요. 제가 자주 보는 거다 하면 그게 동시에 어디로 가냐면 요 위에 붙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밑에도 붙을 수 있고 있는데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요. 요 위에다가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AV 합선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시느냐? 이제 AV 합선의 활용도 이런 거는 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만약 AV 합선은 어떤 때 쓰셔야 되냐면은 제일 중요한 맥자리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보시면 지난 4월이 저점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기준점입니다. 이 저점 찍고는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AV 합선을 시작할 거다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요 AV 합선 요 마크를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그림 지점 클릭이라는 메뉴가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가져가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저점 자리 요 위에 가져가셔서 클릭을 하세요. 그럼 이게 쭉 이렇게 그려집니다. 양대표가 하는 거는 하나만 그려지는데 여기 많이 그려지네. 그러니까 이제 뭘 하셔야 되느냐? 여기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를 여기 가져가셔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그럼 맨 밑에 설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를 클릭하시면 쭉 이제 세팅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엔코드 V앱에 대해서. 자, 뭐를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모습에서 이 로워 밴드, 어퍼 밴드 다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요 백그라운드도 지워주시면은 요게 요렇게 선만 남습니다. 그리고 요 선을 요게 V합선이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색깔 바꾸시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뭐 초록색을 좋아하고 초록색을 좀 두껍게 보고 싶다. 이렇게 좋아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두껍기는 조절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면 앞으로 AV합선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걸 하얀색으로 바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도 하나 찍어주죠. 보통은 AV합선을 또 클릭을 합니다. 그럼 제일 고점이 팔란테의 고점이 여기였구나 하고 여기도 한번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럼 거기서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AV합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아셨죠? 그 다음에 보통은 저는 뭘 하냐면 AV합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핸드오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중요한 건드렸다 또 올라갔잖아요. 그럼 거기가 중요한 선이구나 하고 클릭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또 중요한 선이잖아요. 여기를 터치하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럼 거기다가도 또 하나 다 이렇게 클릭해주고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여기서 치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럼 거기다도 또 하나 해주고 그럼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맨 밑에 있는 건 의미가 없는 선이 됩니다. 오래전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딜리트 키 누르고 딜리트 키 혹은 누르고 혹은 여기 쓰레기통 키 요걸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자, 최근에 AV합선 중요한 AV합선이 이거구나.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하나 눌러줄 수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눌러주고 AV합선이 여기 있는데 여기 걸렸고 어제 그 다음에 있는 AV합선까지 올라갔구나. 그럼 최고점에도 보통 AV합선 한번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또 내려오고 아 여기를 뚫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AV합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세히 차근차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AV합선을 말씀드리는 거는 AV합선은 다른 HTS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트레이딩 뷰에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AV합선 그리는 법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만 설명드리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떻게 읽는가는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짧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쪽 워치리스트를 섹션으로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AV합선 여러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리기 도구에 있는데 거기서 이 즐겨찾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독단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리려고 그러면 그려서 찍어서 여기다가 클릭하면 그려진다. 그리고 뭘 하실 수가 있냐면 이거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거를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여기 선에 클릭을 하시고 여기 색깔이 있잖아요. 요거를 나는 오렌지색으로 바꾸고 싶어. 혹은 요 선을 하얀색으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써보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AV합선을 찍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노고 많으셨고요. 시장 저는 분명히 이번 주에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합니다. 시장이 뭐 특히 팔란티아와 엔비디아 뭐 빅쇼트의 주인공 때문에 많이 눌리긴 했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살 기회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은 오른다 꼭 믿으시고 이번 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